안녕하세요. 중급자를 위한 레빗 2022 강사 최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형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지형면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땅, 지형, 바닥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형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해당 지형에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도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 지형에 관해서 법적인 규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져서 높이 등등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지형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빗에서 지형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지형면은 상단의 리본 메뉴에 보시면 메스 작업 앤 대지, 거기에서 대지 모델링이라는 패널에 가시면 지형면이라는 툴이 있을 거예요. 이 지형면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지형의 형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레빗에서 새로 작성 들어가서 지형면도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서 열어주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내가 건축 템플릿으로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기본값은 1층 평면도가 선택이 돼 있어요. 1층 평면도가 열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보시면 평면이 있고 천장 평면도, 3D 뷰, 인면도 다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평면도에 현재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은 기본적으로 1층과 2층 그리고 지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측면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1층에 있고 2층 레벨이 4000, 그 다음에 지붕 76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2층에서 지붕까지의 층고는 3600이 되겠죠. 기본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형을 작성하고자 라고 하실 때는 1층 평면도가 아니고 이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에 보시면 평면이라는 목록에 배치도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배치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형에다가 땅에다가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 배치도예요. 1층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건축물의 1층의 내부의 구조 공간을 보기 위한 도면이 되고요. 그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외부 지형을 포함해서 지형의 건축물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를 우리는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배치도에다가 지형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치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배치도를 열어주시게 되면 일단 보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1층 평면이나 2층 평면도랑 똑같이 인면 이 기호들 나오고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가 배치도를 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나는 지형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지형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상단에 리본 메뉴 보시게 되면 건축 구조 쭉 가서 메스 작업엔 대지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대지 모델링이라는 패널이 있고 이 대지 모델링 패널에 지형면이라는 툴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형이라는 거는 그냥 평평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지형이라는 거는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지형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형면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일단은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이 그리기 도구라는 패널을 보시게 되면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점 배치가 있고, 그리고 가져오기 작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DWG 파일 같은 대지가 작업이 돼 있는 2D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걔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표면 단순화라고 해서 내가 이미 지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할 거다. 기본값이 점을 기준으로 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점을 내가 삭제하고자 할 때 이 표면 단순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그리기 툴이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점 배치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점 배치로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점 배치가 선택이 돼 있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툴의 옵션, 기본적으로 레빗에서는 내가 어떤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툴에 관한 거기에 상세한 도구 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청록색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상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인면도 부분 보시게 되면 기본값이 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높이를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뷰를 그리는 게 배치도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뷰를 그리는 게 배치도이긴 하나 만약에 이 지형을 옆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또는 앞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지형의 땅의 높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높이 값을 다르게 지정하고자 할 때 이 인면도라는 옵션에서 원하는 높이 값을 주는데 일단 우리는 먼저 얘를 이해해야 하니까 0 기본 값으로 놓고 먼저 지형을 간단한 형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점 배치라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로 땅땅땅땅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대충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오각형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이대로 지형을 다 작성을 해서 마무리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여기 체크 모양의 아이콘 표면 마감 난 다 그렸어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형이 다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배치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컬러를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기 때문에 3D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3D라고 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3D 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좌측 하단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클릭해서 현재 은선 이내를 음영 처리나 색상 일치로 보시게 되면 해당 지형, 땅에 가지고 있는 재질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지형은 기본적으로 높이값이 0인 지점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남측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형이 그려지긴 했으나 레벨이 0이에요. 0. 기본적으로 0인 지점에 작업이 됐기 때문에 남측면도 상에서는 선 라인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지형을 작성을 해준다. 어디에서? 배치도에서. 그래서 1층 평면도에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나는 땅만 그렸어요. 지형만. 배치도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작성이 된 지형 딜리트해서 지워 주시고요. 이번에는 약간 높이 값이 있는 지형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형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매스 작업 앤 대지에서 지형면을 선택하고 우리는 점 배치로 그려준다고 했어요. 일단 현재 인면도에서 높이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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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렇게 지형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약간 언덕처럼 가운데로 올라올수록 가운데로 갈수록 높이 값이 높아져. 그래서 나는 인면도 옵션에다가 0인 수치를 2000으로 바꿨어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2000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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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지금 두 번째로 2000인 지점에다가 점 5개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땅, 지형의 형태가 작성이 됐는데 내가 그린 거는 제일 외곽에 있는 0인 지점에다가 먼저 지형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00 값을 높이 값을 주고 제일 안쪽에다가 지형을 그렸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라인이 하나 더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등고선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개념이 똑같아요. 등고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형을, 땅을 높이 값대로 선으로 표현을 해준 게 등고선이에요. 높이 값에 따라서 걔를 선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지형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0을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높이값 2000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높아졌어. 높아졌을 때 중간 대략 1000 지점이 되겠죠. 1000 정도 되는 높이 값에다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등고선처럼 라인을 그려주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해주고 나는 다 그렸어. 원하는 땅의 모양 다 작성했어 라고 하시면 상단에 있는 완료 버튼 눌러주면 된다고 했어요. 체크 모양의 아이콘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됐고 3D 뷰에서 확인해 보시면 Shift 휠 눌러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지형이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작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3D 뷰 말고 남측면도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남측면도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형이 현재 어떻게 언덕 모양 상태로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대충 눈으로 봐도 내가 지금 제일 높은 부분에다가 레벨을 인면도의 높이 값을 200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0인 지점에서부터 지금 지형이 들어가서 2000 중간, 지금 0과 4000의 중간쯤 되는 거 보이시죠? 그쯤에 지형이 마감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게 지형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도에서 작성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형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실 때는 지형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리본 메뉴 보시면 표면 편집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그리기 모드로 바뀌어서 내가 이 점을 이동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이렇게 무브로 이동, 무브로 이동, 무브로 이동, 무브로 이동해서 원하는 지형의 형태로 수정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가만 봤더니 나는 지금 얘가 굳이 필요 없겠어. 그러면 걔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딜리트해서 지워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형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이 됐다 하시면 다시 한번 완료 버튼 눌러서 3D 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이 작성이 된 지형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왼쪽의 특성에서 재료 부분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별이라고 해서 경로 버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땡땡땡 버튼 얘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지형의 재료
보시면 이 지형의 재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개의 재료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아래로 계속해서 쭉 가나다 순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음영 처리 색상 일치해서 보시게 되면 가까이에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 흙의 표현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재료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얘를 다른 재료로 표현을 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재료의 카테고리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재료를 찾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흙도 있고요. 뭐 콘크리트 바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뭐 직물이라고 해서 직물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뭐 목재도 있고 뭐 떡갈나무 바닥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다 보면 뭐 금속 재질도 있는데 보통 땅은 금속 재질까지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는 뭐 콘크리트로 표현을 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뭐 아스팔트도 있고 또 내려오셔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 흙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내가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들어갈 자리에 보통은 흙으로 두지 않고 뭐 콘크리트나 관리하기 쉬운 재료로 다시 작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로 올라가는 언덕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콘크리트를 깔아줄 거야. 이럴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 배치도 다시 들어가셔서요. 배치도 뷰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메스 작업엔 대지 탭 보시게 되면 여기에 표면 분할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표면 분할이라고 해서 이 지형면을 내가 분할을 시켜서 다른 재료로 표현을 할 거야. 다른 재질로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표면 분할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표면 분할이라는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어떤 대지에다가 할 거야? 이 대지, 이 지형면에다 할 거야. 원하는 지형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면 분할 그리기 모드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그리기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라인의 형태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가까이 갖다 대면 스냅이 뜨게 돼요. 근사값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클릭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점을 찍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클릭, 대충 이쯤에다가 클릭, 그리고 요렇게 대충 건축물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땅에 맞게끔 대충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처음점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다가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 그려지게 된 거예요. 다 그렸으면 난 다 그렸어 ESC 눌러주시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분할이 돼서 배치도 또는 3D 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지형면이 하나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안쪽에 분할 안에 따로 바깥쪽에 따로 선택이 되고 내가 안쪽에 분할한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재료에서 카테고리별 경로 버튼 땡땡땡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은 관리가 쉬운 콘크리트로 해줄 거다 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콘크리트 선택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재질로 바뀌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 분할을 해서 재료를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표면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얘 안쪽에 분할한 L을 선택해주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뻥 뚫린 거 분할을 하고선 가위로 잘라놓고선 걔를 버려버렸으니까 뚫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작업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Z 언두, 컨트롤 Z 언두 해서 표면을 분할하기 전으로 되도록 하세요. 언두해서 언두해서 일단 다시 여러 번 언두로 초기 상태로 되돌려줬고요. 나는 얘를 분할시킬 게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그 부분을 다른 재질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의 리본 메뉴 보시게 되면 메스 작업 앤 대지에 소구역이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소구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작성은 3D 뷰에서 작성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3D 뷰라는 거는 X, Y, Z 가로 세로 높이 좌표 값을 3개를 한 번에 입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작업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배치도에서 아까 우리 무슨 툴 들어왔어요? 소구역으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클릭 작성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처음점 와서 소구역을 작성을 다 했어. ESC 그런 다음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3D 뷰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소구역이 작성이 됐어요. 나는 얘는 콘크리트로 해줄 거야. 원하는 재료를 콘크리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콘크리트로 표현이 돼. 아까랑은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툴을 소구역이라는 툴을 썼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구역을 나눈 거 있죠. 얘를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하시게 되면은 지형은 원래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소구역이라는 툴은 표면 분할은 가위로 잘라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구역은 그 땅을 일부를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레이아웃 나누듯이 나눠서 내가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필요가 없어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지워주게 되면 원래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초기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 소구역 툴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관리가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지형을 소구역으로 나눠봤고요. 이번 수업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